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퍼거슨 감독에게 총애를 받으며 오랜 기간 맨유에서 활약한 만능 플레이어 존 오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존 오셔는 최전방부터 골키퍼까지 필드 위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 플레이어로 적응력이 뛰어나 어느 포지션에서든 1인분은 해주는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맨유에서 오랜 기간 활약할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존 오셔가 맨유에서 만년 백업이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특정한 포지션의 확고한 주전이 아니었을 뿐이지 출전 경기 수와 시간을 보면 생각보다 주전에 가까운 시즌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자, 이러한 존 오셔는 맨유 올해 리저브 선수를 수상할 정도로 이미 유스 레벨에선 잠재성을 충분히 인정받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는 02-03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1군에서 준주전으로 기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 퍼거슨 감독은 오셔가 어느 포지션에서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를 좌우 풀백과 중앙 수비, 심지어 미드필더로도 기용했습니다. 오셔의 멀티 능력은 퍼거슨 감독이 시즌 내내 전술적으로 유연성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데뷔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2경기 2287분이라는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며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오셔는 03-04 시즌 프리시즌서부터 중용받으며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프리시즌에 진행된 스포르팅과의 친선전에서 오셔는 라이트백으로 출전했는데요. 당시 그가 마크해야 했던 상대 선수가 바로 18살의 호날두였습니다. 그런데 오셔는 전반전 내내 어린 호날두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전했다는 의미를 넘어 박살이 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했을 정도였죠. 벤치에서 경기를 보던 맨유 선수들은 오셔에게 안타까움을 느낌과 동시에 호날두의 플레이엔 연신 감탄하며 퍼거슨 감독에게 그의 영입을 요청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오셔가 말하기를 이날 시차로 인해 피로가 쌓여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호날두가 맨유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경기력 덕분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라이트백으로 기용되던 오셔는 퍼디난드가 2003년 말 의무적인 약물 검사에 불참하여 무려 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자 그를 대신해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셔는 곧바로 1순위 센터백으로 등극하며 잔여 시즌 동안 센터백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활약이 눈에 띄었는지 그는 뉴캐슬과 리버풀에게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백업으로 밀려났던 오셔는 05-06 시즌에 들어서 북박인 라이트백인 게리 네빌이 장기 부상 이탈하게 되자 다시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중앙 미드필드진의 초토화로 긱스와 함께 중원을 구성하기도 했었는데 우려와 달리 중원 자원들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맨유의 리그 연승에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망의 06-07 시즌, 이 시즌은 오셔가 진정한 멀티플레이어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팬들의 뇌리에 각인된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 단 3패만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던 맨유는 리그 26라운드 토트넘을 만났습니다. 맨유는 일찌감치 경기를 4대0으로 리드하며 승리가 매우 확실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교체 카드를 다 써버린 상황에서 반데사르가 코뼈골절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퍼거슨 감독은 교체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오셔를 골키퍼로 세우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오셔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로비킨의 슈팅을 막아내는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는 등 토트넘의 파상 공세를 모두 막아내며 맨유가 클린시트로 대승을 거두는 데 기여했는데요. 이에 감명받은 맨유의 팬들은 경기가 끝나고 아일랜드의 국가를 부르며 오셔의 활약에 보답했습니다. 또한 오셔는 이후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선 루니와 교체되어 나와 경기 종료 직전 극장 결승골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의 득점으로 승리를 거둔 맨유는 리그 5연승을 거두며 2위 첼시와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었습니다. 오셔는 이 시즌에 골키퍼와 공격수 자리까지 소화해내는 모습으로 진정한 올그라운드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4골 1도움이라는 공포 생산성까지 보여주며 맨유가 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후 백업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던 오셔는 08-09 시즌에 들어서는 노쇠화가 심해진 게리 네빌을 제치고 사실상 주전 라이트백으로 기용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에브라가 부상을 당하거나 체력 안배가 필요할 때는 레프트백으로도 출전하며 엄청난 멀티 능력과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오셔는 챔피언스리그 팀 내 최다 출전 시간을 기록했을 정도로 퍼거슨 감독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었냐면 결승전 라인업에 오셔 이름부터 쓰고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바르셀로나와의 결승전에서도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할 수 있었지만 맨유는 아쉽게도 2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오셔는 경기 후 맨유 선수 중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는 호평가를 받으며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철강왕 같던 그에게 장기 부상이라는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폼도 떨어지고 스몰링과 같은 어린 선수들이 합류하자 입지가 좁아진 오션은 결국 맨유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는 맨유에서 400경기 가까이 되는 출장 기록과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보고 29살이라는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션은 팀 동료 웨스 브라운과 함께 맨유의 선배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 썬덜랜드로 동반 이적했습니다. 이 당시 썬덜랜드엔 맨유 출신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필 바슬리, 리차드슨, 웨스 브라운의 존 오셔까지 이들은 함께 포백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션은 이곳에서 주로 웨스 브라운과 중앙 수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오션은 빌드업에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를 리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주장으로도 선임되어 오랜 기간 썬덜랜드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또한 이 시기에 대표팀에서도 주전 센터백으로 뛰던 오션은 자신의 대표팀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 대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평을 받으며 아일랜드가 16강이라는 호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했는데요. 이렇듯 오션은 썬덜랜드로 복귀해서도 좋은 폼을 그대로 이어갔으나 팀은 16-17 시즌을 끝으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팀과 1년 재계약을 맺으며 승격에 힘을 보태고자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썬덜랜드는 백투백으로 3부 리그까지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션은 선수 생활의 말년을 준비하며 A매치 통산 118경기 출전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대표팀에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클럽 커리어는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여 레딩과 1년 단기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는 9경기에 나서 레딩이 리그 22로 가까스로 2부 리그에 잔류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했고 이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현대축구에 존 오셔라는 선수가 있다면 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의 입장에서 불안한 포지션 어디든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건 전력상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준수한 기량까지 갖추고 있으니 감독이 정말 원하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왜 그토록 총애했는지 알 것 같네요. 최근에 들어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유형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유의 만능 플레이어 존 오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